등 공적 기관들의 어떤 가치 중립성, 어떤 상대주의들이 상당히 짙어지면서 어떤 결과냐, 그 아르트가 얘기한 그 번야로 되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 탈북 어민들과 좀 국정하더라고요, 우리 경찰 특공대가. 그 다음에 우리 국가기관들이 그 우리 공무원이 그 사실상 그 사설된 일이 벌어져서 그 그냥 지금 좀 그때 당시의 정부가 북한 쪽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그 언론 선동해 갖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들은 공무원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구나. 이분들이 뭐 저희 있겠냐. 그런데 그거에 아주 기초적인 건 아이가가 더 나아져요. 그냥 위의 명령이고 관력 체계는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그 독특한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또 우리 아까 그 주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긴급적인 예외 사항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거는 역시 가치 상대주의와도 굉장히 일치가 된다. 일치가 되는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들이다.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니힐리즘으로 빠지는 매우 수치스러운 점에는 뭐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국에 만연돼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극심한 그 천박한 시장주의 개인주의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실 뭐 모순이 우익이 하는 시장분들 또 상당수 특히 직업 정치인들의 보면은 뭐 사명과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최소한의 어떤 가치적인 어떤 중립성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어떤 헌신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걸조차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제1전선에서의 내부 정치가 무너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북한이 두 국가 관계 그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입고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것이 그 전에 뭐 통일전선을 지금 해체했다, 민족관계 강해니까 두 국가가 이런 식의 얘기인데 쟤는 어떻게 들렸냐면 어떻게 김정은의 발표가 들려 제 얘기는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오히려 한국 내부 정치에 대한 장악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남한의 자기들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정치인들과 통일전선의 형성할 필요 없다. 약할 때나 통일전선을 하는 거지. 이미 남한 정치 자체를 스스로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딴 거 필요 없다. 그 통일도 이제는 무슨 지분을 주는 통일전선에 의한 어떤 통일, 우리가 옛날에 무서워했던 거 그것조차 필요 없다. 통일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민족 통일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은 안슐루스다. 아주 극단적인 예는 한일 압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치 시대에 오스트리아 독일 제국 간의 서로라이와의 관계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 그냥 군사적 병합 또는 외교적인 어떤 압박에 의한 포기 그리고 그냥 병합하는 겁니다. 힘으로. 제 판단으로는 요즘에 핵무장론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핵무장보다는 미군 출신이나 한미 동맹의 어떤 와해 현상이 사실은 한국의 더 큰 위협이다. 차라리 핵무장 같은 거 필요 없다. 없더라도 한미 동맹이 지금같이 유지될 수 있으면 항공사는 합니다. 세 번째 아까 저도 연결되지만 남북 관계에서도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아까 내부 정치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미군이 철수 또는 최소한 결정적인 당분이 있거나 한국 내부 정치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그건 부정적입니다. 그냥 핵무장은 뭐합니까? 핵무장 강한처럼 가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왜 그런 상태를 허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북한이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지분을 나눠주는 남한 좌파들한테 지분을 나눠주는 통일전선이나 한국 내부의 보수주의자들을 혼합시키기 위한 어떤 통일전선을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군사적인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네들이 그냥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 남한 좌파들과 우리 북한의 본부 담당은 이건 상하관계가 확실하다. 이거를 오히려 자신감 있게 내비치는 거라는 걸 느끼더라고요. 저는 주관적인 거라는 판단이라면 참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관계 문제인데, 뭐 제가 그 뒤에 그 토론문에 쓴 거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상당히 지금은 많은 부분 굉장히 좀 기대해지고 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바이든 정부 간에 사실은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했고 또 방향도 비슷해서 가치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동맹의 재건이라든지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상당히 예전에 저번 정부에 무너져 버렸던 한미 간의 동맹 신뢰성이나 아니면 대북 우리 핵 억제력, 전쟁 억제력의 회복에 부분에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지금 그 워싱턴에 가 계시지만은 한국 외교의 그 어떤 성과를 강력히 확장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 다만 미국 자체가 이제 트럼프 리스트라고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자체가 이미 우리가 알던 미국은 전략 아닐 것이다. 그 트럼프 현상이 그 사람의 뭐 기이한 행동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민중연합적인 어떤 지금의 상대 가치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적 가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신의 상실, 이뭐 레오스트라스가 오래전에 이미 얘기했던 것들 그대로 저는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이것과 더불어 미국 자체가 이미 국제주의적 그 세계 질서의 그 유지로 인해서 거의 그 망할지는 사실은 그 토대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는 굉장히 흔들려 버렸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제2, 제3, 제4의 트럼프는 계속 나온다. 그리고 요번에 어떤 트럼프 이거를 어떻게 운이 줘서 벌써든다 해도 우리 한국이 영원히 지금과 같은 바이든 정부를 맞이한다. 국제주의가 유지된다. 동맹이 유지된다. 그런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당연히 가치 외교에 대한 어떤 확실성, 이상성은 우리가 감지를 하되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어떤 우리의 행보들을 특히 안보적이고 외교적인 현실주의의 어떤 확립에 대한 지지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